이번 시간에 우리 위상에 따른 분산 처리 시스템의 분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위상에 따른 분산 처리 시스템의 분류하고 나왔죠. 우리 분산 처리 시스템이다 그러면 각각의 이제 독립적인 그런 처리 능력을 가진 그런 컴퓨터들이 여러 대가 있을 때 걔네들을 싹 다 이제 통신망으로 연결해서 뭔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공유하고, 그리고 뭔가 이제 하나의 이제 일이 생겼을 때 그걸 이제 같이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보고 우리가 이제 분산 처리 시스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우리 위상에 따른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상이라는 거는 모형을 보고 얘기해요. 그렇게 이제 물리적으로 떨어진 그런 컴퓨터들을 서로 이제 어떤 형태로 어떤 모양으로 이제 연결을 시켰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나온 게 우리 스타형, 성형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 성형 스타형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긴 그런 구조를 보고 얘기해요. 얘는 중앙에 이제 중앙 사이트가 하나가 있고, 이 중앙 사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이제 우리 컴퓨터들을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 놓은 그런 구조, 그런 모형을 보고 우리가 이제 성형, 스타형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때 이 컴퓨터, 이 중앙에 있는 이 사이트랑 이 컴퓨터는 서로 이제 1대1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컴퓨터랑 중앙 컴퓨터, 중앙 사이트도 1대1로 연결되어 있고요. 전부 다 이제 1대1로 그렇게 이제 연결시켜 놓은 그런 구조가 우리 성형이요. 해서 모든 사이트가 하나의 이제 중앙 사이트에 포인트 투 포인트 1대1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사이트와는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성형, 스타형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얘는 이제 기본 비용은 우리 사이트 수에 따라서 이제 비례하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통신 비용은 이제 적게 이제 소요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우리가 통신망을 이제 구성할 때 구조가 이제 간단하고 보수나 이제 관리가 이제 용이합니다. 해서 만약에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 놓고 쓰다가 만약에 이 컴퓨터가 만약에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이 중앙 사이트에서는 어떤 컴퓨터가 고장이 났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얘가 이제 고장이 났을 때 통신망에는 영향을 끼친다 안 끼친다? 끼치지가 않더라. 근데 그때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이 사이트가, 중앙에 있는 이 사이트가 만약에 고장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이제 통신을 못 하겠죠. 왜? 지금 이곳이랑 서로 이제 통신하고 싶어요. 통신하려면 반드시 누굴 지나가야 된다? 우리 중앙 사이트, 얘를 이제 지나가야 이렇게 이제 두 대가 서로 이제 통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스타형, 성형이라는 거는 중앙 사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사이트에서 고장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다른 사이트에 이제 영향을 이제 미치지 않아요. 근데 중앙에 있는 그 사이트가 이제 고장이 날 경우에는 모든 통신이 어떻게 된다? 단절이 되더라. 그리고 이제 사이트가 이제 증가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통신 회선도 당연히 이제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이제 한 대를 더 설치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통신회선도 이 중앙 사이트랑 서로 이제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사이트의 이제 증가에 따라서 통신회선도 이제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해 놓은 게 우리 스타형, 성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망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망형에 보게 되면 완전히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연결을 했냐,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이제 연결을 시켰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때 이 망형 완전 연결형이라는 거는 영어로 이제 폴리 컨넥션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부분 연결형은 partially 이제 컨넥션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해서 이런 영어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망형 이제 완전 연결형이라는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긴 구조를 보고 얘기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시스템이 이렇게 이제 5개가 있을 때 얘네들끼리 싹 다 전부 다 이제 연결해 놓은 그런 구조를 보고 우리가 완전 연결형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구조를 보고 우리가 이제 부분 연결형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완전 연결형이라는 거는 각 사이트들이 시스템 내에 다른 모든 사이트들과 직접 싹 다 전부 다 이제 완전히 연결된 그런 구조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망형, 부분 연결형이라는 거는 우리 시스템 내부에서 일부 사이트들 그 간에만 직접 이제 연결된 그런 형태를 보고 얘기해요. 만약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그런 사이트는 연결된 다른 이제 사이트를 통해서 통신하는 그런 구조를 보고 얘기합니다.
해서 만약에 얘랑 얘랑 이제 통신하겠다. 그러면 직접 연결된 이 선이 있으니까 이 선을 이용해서 이제 통신하면 되지만 만약에 얘랑 얘랑 이제 통신하겠다. 그랬을 때는 이제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얘를 통해서 이제 통신하는 그런 구조가 우리의 부분 연결형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완전 연결형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모든 시스템들이 직접 이제 전부 다 1대1로 싹 다 이제 연결을 다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본 비용이 이제 많이 들어요. 근데 이 부분 연결형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사이트들 간에만 이제 직접 연결된 그런 형태를 보고 얘기했죠. 해서 기본 비용은 우리 완전 연결형에 비해서 이제 적게 들겠죠. 그만큼 이제 선이 적게 드니까 비용은 당연히 이제 적게 드는데 그때 이제 통신 비용이요. 통신할 때 그때 이제 드는 비용은 이 망형 완전 연결형은 싹 다 모든 시스템들이 전부 다 이제 1대1로 싹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 비용은 그만큼 이제 적게 들고 신뢰성도 이제 높습니다. 근데 이 부분 연결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직접 연결 안 된 그런 사이트들끼리 서로 이제 통신하겠다. 그랬을 때는 다른 사이트를 이제 거쳐서 이제 통신하기 때문에 통신 비용은 완전 연결형보다는 많이 이제 소요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완전 연결형보다는 신뢰성이 이제 낮아요. 그때 이제 완전 연결형에서 회선수가 이제 몇 개가 필요하냐?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 사이트가 만약에 이제 n개라면 그때 우리 회선은 링크 수는 총 2분의 nn-1개 그만큼 이제 회선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사이트가 4개가 있는데 얘를 이제 완전 연결형으로 내가 연결시키겠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연결해줘. 이렇게도 연결해야 되고 이렇게도 이제 연결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얘랑 통신할 수 있게 가운데도 연결시켜줘야 되고 얘랑도 이렇게 이제 연결시키면 되겠죠. 그때 이렇게 이제 회선 수가 몇 개가 필요하냐, 링크 수가 이제 몇 개가 필요하냐,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때 우리 공식이 이제 2분의 nn-1개라 그랬죠. 그때 여기서 이제 사용된 그 단말기 수가 우리 4개가 있으니까 우리 n 대신에 이제 4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공식대로 써보면 2분의 우리 4 그리고 4-1개요. 그러면 4에서 1을 빼게 되면 이제 3이 될 거고 3, 4, 12에서 이제 12개 2분의 12 그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회선은 그때 총 몇 개가 필요하다? 6개가 이제 필요하더라. 그때 지금 이곳에서 사용된 그 회선수를 보면 여기 1개 있죠? 2개, 여기 3개, 여기 4개, 가운데 여기 5개, 여기 6개에서 총 6개가 이제 사용된 게 맞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망형, 완전 연결형에서는 회선수를 구하는 그 공식이 이렇게 2분의 nn-1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공식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트리형, 우리 계층형이요. 트리 계층형이라는 거는 우리 분산 처리 시스템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형태를 보고 우리가 이제 트리, 계층형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얘는 이제 각 사이트들이 트리 형태로, 트리 모양으로 그렇게 이제 연결된 그런 구조를 보고 얘기합니다. 트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족보 구조 있죠? 아니면 우리 회사 갔을 때 이제 쥐기가 쭉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이제 그런 구조를 보고 얘기합니다. 해서 얘는 이제 그림으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 기본 비용은 이제 부분 연결형보다는 이제 적게 이제 소요가 되고요. 그때 통신 비용은 이제 트리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냐, 깊이가 이제 어떠냐, 거기에 이제 비례해요. 그때 이제 만약에 이 트리형에서 얘랑 이제 통신하고 싶어요. 통신할 때는 선이 얘랑 이제 1대1로 연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위에, 그 상위에 있는 이 단말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통신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부모 단말기, 얘가 이제 고장이 나게 되면 얘네들은 서로 이제 통신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그래서 부모 사이트에 이제 우리 자식 사이트들은 그 부모 사이트를 통해서 통신이 이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부모 사이트가 만약에 고장이 나면 그 자식들 사이트는 전부 다 이제 통신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이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트리 계층형 구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링형 환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링형 환형은 전부 다 사이트들이 각각 전부 다 동그랗게 이렇게 이제 연결된 그런 형태를 보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시스템 내에 각 사이트가 인접하는 두 사이트와만 직접 이제 연결된 그런 구조를 보고 얘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만약에 얘 입장에 봤을 때는 단말기가 지금 총 5개가 있지만 그 바로 인접한 이 2개 사이트만
직접 이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때 이렇게 이제 링형으로 이제 구성을 했을 때 우리 정보가 이제 흘러가는 그런 방향도 이제 지정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카드 놀이하거나 아니면 고스톱을 칠 때도 패가 이제 돌아가는 그 순서, 그 방향이 딱 정해져 있죠. 그거랑 똑같이 이쪽 방향으로만 이제 통신하자. 그렇게도 정할 수가 있고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만 통신하자. 그렇게도 정할 수가 있고 양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통신하자. 그렇게도 이제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 링형에서는 정보는 이제 단방향이 됐든 양방향이 됐든 그렇게 이제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 비용은 사이트 수에 따라서 이제 비례하겠죠. 이런 이제 단말기가 몇 개가 있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비례하는 거고 그리고 목적 사이트에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링을 이제 순환하는 경우에 이제 통신 비용이 이제 증가가 되더라. 그때 만약에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통신하는데 그때 통신 방향이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정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때 얘랑 이제 둘이서 통신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데이터를 보낼 때 이 단말기 지나가야죠. 이 단말기도 지나가야 되고 이 단말기를 지나가야 얘랑 이제 통신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목적 사이트에 이제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링을 이제 순환할 경우 당연히 이제 통신 비용이 이제 증가가 되겠죠. 이런 게 이제 우리 링형 환영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중 접근 이제 버스 연결이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버스라는 말이 들어가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타고 다니는 그런 버스도 생각해 보세요. 버스가 어디선가 이제 출발을 하게 되면 그 목적지가 딱 정해져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500번 버스다. 그러면 그 500번 버스는 항상 지나가는 그 길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버스가 이제 한번 출발하게 되면 이제 목적지까지 한 방에 이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중간중간에 이제 버스 정류장마다 전부 다 이제 쓰죠. 그런 형태로 이제 연결해 놓은 그런 형태, 그런 구조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해서 얘는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성된 그런 구조예요. 해서 우리가 이제 버스가 지나다니는 그 경로가 이제 하나가 있듯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하나의 통신선에 전부 다 이제 이런 단말기들이 전부 다 이제 연결된 그런 구조입니다. 해서 시스템 내 모든 사이트들이 공유 버스에 전부 다 이제 연결된 그런 구조를 보고 얘기하더라. 얘는 이제 기본 비용은 사이트 수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비례하겠죠. 그리고 통신 비용은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방식에 비해서 저렴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사이트의 이제 고장은 다른 사이트 이제 통신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영향을 주지 않더라. 왜? 얘가 이제 고장이 났다고 해도 다른 컴퓨터들끼리 서로 전부 다 이제 통신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버스 자체가 이제 고장이 났다. 그러면 전체 시스템이 이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물리적인 그런 구조가 이제 단순하고요. 사이트 이제 추가나 이제 삭제가 용이합니다. 왜? 내가 여기다 단말기 하나 추가시키겠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선만 그냥 쭉 연결시키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가운데에 설치된 이 버스요. 이 가운데에 있는 이 통신회선 길이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다중 접근 버스 연결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해서 우리 분산 처리 시스템을 어떤 형태, 어떤 모양으로 이제 연결을 시켰냐에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모형들마다 이런 특징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